아이 임신 소식 당시에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공부를 선택할 것이냐 결정해라.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그럼 자기 앞에 와서 모든 책을 가져와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은 했는데 일단 그러겠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는 도서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민을 한참 하고 나서 안 보는 책들만 이렇게 다 골랐어요. 그리고 와이프 앞에서 멋지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부탁했습니다. 제발 결혼 준비 확실히 할 테니까 내가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은 제발 좀 이해해줘. 이렇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오TV의 부동산 폭격기 지오입니다. 이번 유튜브 영상은 잠시 쉬어가는 주제를 하나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현재 직장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겁나게 일을 열심히 하지만 임원이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것 같아. 또는 나는 이 회사 사장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이제부터라도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지호님 무슨 자격증이요? 자격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체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구독해주세요, 제발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세무사나 회계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직 자격증입니다. 왜냐고요? 정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고 자격증도 가지고 부업으로 추가 수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장인분들 중에 아니 직장을 다니면서 전문직 자격증 공부를 해서 시험까지 합격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냐,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고 솔직히 저희 지난 기억을 돌이켜보면 다시는 하고 싶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준비하면서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단 공부를 시작하려면 이거 하나는 반드시 저와 약속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밤마다 독서실에서 잠이 들지 않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을 때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공부를 하기 위해 침대에서 깨어날 때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해야 하냐를 아마도 매일같이 속으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두 글자는 바로 각오라는 겁니다. 특히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라면 집에 있는 배우자라든지 어린 아이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눈치가 어마어마하게 보이실 겁니다. 특히 주말에 독서실에 간다고 하면 배우자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아이들은 놀아달라고 애처롭게 쳐다볼 겁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뿌리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장 매달 특정일에 들어오는 그 월급에 미련이 있다라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가끔 수험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호도 그렇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절대 직장 때려치시고 공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당신은 바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은행원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감정평가사에 합격한 이 지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2008년도 하반기에 공채로 시중에 4대 은행 중 한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은행하면 금융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아니어도 굉장히 높은 연봉에 복지, 정년, 그리고 그 은행원으로서의 반듯한 이미지 등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주변 어른분들이 무지 좋아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실제 입사를 해보고 나면 현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신입 때 아무리 타 직장 대비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월 300 정도 통장에 찍히는 게 쉽지가 않고요. 입사하자마자 카드에 방카에 청약 등 그 영업 스트레스랑 진상 고객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매일같이 장난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으로 협박하는 고객들이 제일 미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꼭 그렇게까지 민원을 넣었어야 속이 후련했냐? 구역 입사 후 3년 정도를 버티고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제 옆에서 고객에게 카드 팔고 청약 팔고 부탁을 하는 과장님들, 차장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몇 년 뒤 딱 제 미래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월에 큰 결심을 합니다. 즉 입사하기 전에 2년 정도 제가 공부를 했었던 감정평가사 시험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한 거예요. 뭐 사실 몇 년 전에 공부했었다고 하나 이미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머릿속에 거의 남은 게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 했고요. 특히 그 당시 1차 시험이 7월 초에 있어서 급하게 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경우
5과목에 객관식 시험으로 평균 60점에 40점 꽈라만 넘으면 되었기 때문에 기본 강의만 듣고 최근에 5개년치 기출 문제만 열심히 풀자는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래 보여도 그래도 법학과입니다. 그래도 조금 익숙한 법 관련 과목인 민법이나 부동산 관계법규에 시간 투자를 해서 80에서 90점 정도를 목표로 삼았고, 잘 못하는 회계학과 경제학은 40점 명가락 작전을 세웠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재무회계만 공부하고 원가회계는 공부를 안 하고 10문제를 전부 다 하나의 번호로 다 찍었습니다. 근데 운 좋게 그 중에 2문제를 그래도 맞췄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갈짓자로 뚫는 것보다는 한 번으로만 쭉 미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강의는 시간이 많지 않고 직장을 마치고 수업을 들으러 신림동 학원까지 가기에는 사실 거리상 시간상 너무 어려웠던 관계로 각 과목은 기본 강의는 모두 인터넷 강의로만 수강하였고, 최근 5개년치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최종 정리 강의만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 3일 동안 휴가를 쓰고 1차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시험 당일 경제학이 너무 어려워서 엄청 힘들게 풀었고,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각 학원에서 막 강사님들이 작성하신 모범 답안이 올라와서 가채점을 했는데, 진짜 열받게도 경제학이 한 문제가 모자란 37.5점으로 꽈락이 났습니다. 사실 이 꽈락만 아니면 총점이 60점이 충분히 넘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걸 다시 또 어떻게 하냐, 그냥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렇게 술을 미친듯이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공단에서 답안이 올라와 다시 채점을 했는데, 글쎄 경제학에서 다른 강사들이 다 4번으로 정답을 제시했던 문제가 3번이 정답이었고, 기적같이 제가 그 문제를 3번으로 답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제대로 푼 건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찍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무튼 이건 미라클! 자, 어쨌든 1차 합격은 이렇게 했고, 2차 공부 당시의 핵심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본 강의 플러스 최근 5개년치 기출문제 풀이만 주구장창 반복해라. 두 번째, 인터넷 강의로 들어라. 셋째, 최종 강의는 반드시 들어라. 이 세 가지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 1차 합격은 충분합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전문직 자격증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라서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든 일정 시간만 확보한다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관식이고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2차 시험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2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바로 3개월 뒤에 9월에 있었는데, 1차 시험 합격 후 바로 기본 강의부터 인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공부 시간이나 방법, 공부 장소 등 2차 시험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재만 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 학원에 각 과목별 기본 강의 교재 하나, 기출 문제집 하나, 그리고 그룹 스터디 자료만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수험생분들도 동일하니까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딱 몇 개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돌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 드리면 어차피 다 보더라도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고요. 100% 머리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교재들만 보는 것만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직장의 경우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였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직원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고 직장에 가까운 근처 카페에 가서 빵과 커피를 주문하고 이를 먹으면서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야 하는 실무나 암기에 집중해야 하는 법규가 아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을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가끔 인터넷 같은 것들을 보곤 하는데요. 그때는 네이버 부동산 뉴스 기사나 감정평가사 협회, 부동산 학회 등에 등재된 최신 논문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발췌를 해서 한글 문서로 요약을 하고 감정평가 이론 교재에 해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끼워 넣거나 또는 포스트잇으로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여러 학원들이 있었지만 신림동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라고 판단했기에 역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학원을 선택해서 다녔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여러 개 학원을 다닐 필요도 없고, 각 학원별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은 합격자들이고 일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 다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다녔던 학원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그룹 스터디 강의에서 각 단계별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저는 이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처음에 수강할 때만 수강료를 내고 그 이후부터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한 번도 수강료라는 걸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 공부한 기간은 한 1년 5개월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3개월, 2차 14개월 정도였는데
물론 제가 입사하기 전에 2년 동안 공부했던 걸 감안하면 직장인분들이 이것보다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험생분들은 예전보다는 응시 인원이 많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직장인분들에 비하여 공부 시간도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 시간도 없었고 운동을 한다고 뭐 체력이 좋아져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랑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 같은 경우 초반에는 운동을 하러 다녔었는데 얼마 후 체력이 좋아지기보다는 더 피곤하다고 그만두더라고요. 즉 운동을 할 생각은 당장 때려치우시고 시험 보고 난 후에 합격자 발표하기까지 몇 달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들이나 대학교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는 뭐 아주 끊지 않았습니다. 뭐 가끔 뭐 알코올이나 친구들 간의 만남을 통한 대화 이런 거는 사실 고시생들에게 스트레스 푸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먼저 누굴 만나려고 약속을 하는 건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물론 뒤에 다시 얘기는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 공부하는 동안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분과 시험 후 2주 뒤에 결혼도 했습니다. 회식과 약속이 없는 한 평일은 최소한 4시간은 확보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오전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퇴근 후 저녁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3시간 공부했고요. 회식이 있거나 친구와의 만남으로 술을 좀 많이 마신 다음 날은 그냥 아침에 쉬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각 과목별로 실무는 50점 정도만 풀고 이론적인 내용들 정리를 중심으로 했고요. 법규와 이론은 스터디 진도에 맞춰서 해당 범위만 반복해서 한 50%씩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특히 실무의 경우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크게 실력이 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자 생각해서 법규와 이론에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주말 중 토요일은 그룹 스터디에 참여했고 스터디가 종료되고 나면 자료 정리 및 복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보통 평균 한 8시간 정도였는데요. 이를 기본적으로 공부했고 평일 동안 부족한 과목을 복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하였고 시험 보기 직전 3일 동안 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2차 시험을 치른 결과 22회 감정평가 시험에서 실무 40점, 법규 58.5점, 이론 53.5점으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역시나 한 과목 명가라. 이건 신화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수험기간 동안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까지 했는데요. 제가 2차 시험을 보기 5개월 전에 소중한 아이가 생겼고요. 우여곡절 끝에 9월 시험 후에 2주 뒤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임신 소식 당시에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공부를 선택할 것이냐 결정해라.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그럼 자기 앞에 와서 모든 책을 가져와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을 했는데 일단 그러겠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는 도서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민을 한참 하고 나서 안 보는 책들만 이렇게 다 골랐어요. 그리고 와이프 앞에서 멋지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부탁했습니다. 제발 결혼 준비 확실히 할 테니까 내가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은 제발 좀 이해해줘.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이날 이후에 양가에 인사도 하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부 시간도 줄고 한 달간의 그룹 스터디도 못 나가고 사실 솔직히 합격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다만 앞서 제가 최소한의 공부 전략을 해왔던 부분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합격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배 안에 있던 우리 소중한 아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 후에 몇 년 뒤 현재의 회사로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모 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 전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학원에서 하는 강의의 소득이 원래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2배 이상은 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지호의 수험 이야기고요. 다음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시지가 이슈에 이은 다른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